네,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보겠습니다. 이제 안전보건은 우리가 45001 이렇게 알고 있죠.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죽거나 하면은 책임이 이제는 경영자한테 다 가기도 하고 그 책임이 막중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법적인 요구사항도 충족을 해야 되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안전을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할 거냐, 그리고 보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있죠. 소음이 났는데 이제 그 당시에 회사에 일할 때는 좀 소리가 좀 크게 나도 괜찮았는데 한 3년쯤 있다가 퇴사를 하고 3년쯤 있다가 보니 내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면 한 1년 뒤에 폐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은 당연히 이제 그 회사 내에서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요즘 ESG라고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그런 것들이 요즘 이제 중요해지다 보니까 안전도 그 맥락에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과 절차서는 회사마다 따로따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대략적으로 표준에 따라서 대충 한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매뉴얼이랑 그다음에 절차서를 이렇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최상위 어떤 그 문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45001의 표준이 거의 다 이 매뉴얼에 들어가 있다. 4501 표준을 거의 여기다 담아놨다고 봐도 무방하고, 내가 근데 표준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나라 인증이라고 하는 곳에서 치시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 45001 치면은 그 표준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표준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올려놨고 볼 수만 있게 해놨어요. 볼 수 있게 해놨고 다운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이트 산업안전공단, 거기 가시면은 자료실에 보면 자료 모음실인가 거기 보면은 스티커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또는 적절한 PPT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좋은 자료를 얻어서 여러분 그 회사에 쓰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의 첫 번째는 관리번호, 계정일자, 그 다음에 관리가 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거는 비관리번호로 해서 따로 어디다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서류들, 회사명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계정 이름 및 승인, 계정이 될 때마다 여기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0.1부터 0.4까지는 회사 소개, 안전방침 이렇게 있고, 우리 회사가 얼마만큼 어떤 사업에 적용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 표준을 인용을 했다, 용어의 정의, 현재 우리가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리더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방침, 그 다음에 기획, 지원, 운영, 성과, 개선해서 이게 PDCA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PDCA 해가지고 계획, 실행,
그다음에 점검, 조치 해서 다시 돌아가고 하는 요 순서대로 근간이 이루어져 있다. 다음 안전보건 방침 보겠습니다. 방침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방침은 대략적인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래서 원하는 이제 대략적인 거시적 관점에서의 방침이고 목표는 주로 연마다 또는 어떤 뭐 반기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이 숫자가 들어가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목표가 되겠고 45001도 이런 방침과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에 관해서 예시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어디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 사원의 안전보건은 기업의 활동의 모든 활동에 최우선하며 그 다음에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직장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립, 이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전 사원에게 안전보건 목표를 이해시키고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전 사원은 개선 노력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자, 안전보건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 유지하도록 한다. 무재해 달성, 0회, 안전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 매년 근로자 건강관리 실시. 좀 구체적이지 않죠?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가 낙하 사고나 뭐 끼임 사고가 좀 더 되게 좀 지배적인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중대한 위험 요인들이다. 그러면은 뭐 낙하 사고 뭐 0. 몇 프로 이하, 끼임 사고 뭐 1. 몇 프로 이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표 달성을 했냐 안 했냐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회사에 맞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회사 소개는 뭐 적절히 소개 뭐 연혁 같은 거 넣어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만의 어떤 장점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은 최상위 문서로서 국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규격 요구에 따라서 운영, 유지된다. 본 안전경영 매뉴얼은 당사자가 수행하는 조직 관리에서부터 제품 기획, 영업 계약, 구입, 제작, 공영 수행 및 생산활동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범위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지속적으로 확보, 개선할 수 있고 작성되고 운영되고 유지된다. 이렇게 뭐 제작, 뭐 어디 뭐 서비스면은 어떤 서비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 적용을 시킬 거다라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 표준. 보통은 뭐 4001 하는데 이게 좀 뭐 ISO가 아니고 뭐 다른 표준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ISO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요구사항, 국제 규격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작성했다. 안전보건 매뉴얼 관련 문서는 개선을 필요하기 위해서 개정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표준이거든요. 요구사항. 표준에 나온 내용들. PDCA 있고 위험 기반 사고, 다른 규격들과의 호환성, 적용 범위, 표준 이런 것들은 표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들, 조직 상황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 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리더십 관련해서 리더십 방침 수립 절차서, 조직 및 업무 분장 관리 절차서,
그다음에 기획은 위험과 리스크, 그다음에 기회에 대해서, 여기 목표가 이제 좀 더 나오죠. 여기는 방침. 그래서 리스크 관리 절차서, 위험성 평가 절차서, 여기에 특히 위험 요인을 대처하기 위한 조치, 이 부분이 좀 안전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위험성 평가 절차서도 있고, 법규 관리, 목표, 6항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 지원, 인원과 기반 시설, 조직의 지식, 역량 적격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은 자원관리 절차서와 사람에 관련된 거,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인증받고 안전에 관련해서 안전감독관을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적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적격할 것인가? 회의는 어떻게 하고 우리 문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나와 있고, 그러니까 표준에 따라서, 이게 다 표준에 따라 이 증거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보건 리스크 감소, 안전보건 운영관리 절차서.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가 끼었다, 뭐 추락했다, 이제 비상사태죠.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뭐 화재가 났다, 이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절차서와 그다음에 뭐 매뉴얼, 비상 대피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모니터링, 측정, 분석, 그다음에 내부 심사, 경영 검토. 이거는 이제 계속 다른 모듈에서도 있는 내용들이죠. 내부 심사는 뭐 경영부가 품질부를 심사하고, 품질부가 생산부를 심사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회사끼리 조금 부서끼리 견제해서 다 같이 회사가 좀 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준수평가라는 거는 법이죠. 법이, 안전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법률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경영검토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안전보건 운영을 해봤는데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게 잘 지켜졌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검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개선은 이제 그럼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식으로 취하겠느냐, 부적합된 거에 대해서 안전보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절차가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표준에 따라서 우리가 문서들을 쭉 살펴볼 것이다. 근데 이 예를 들어 4.1항 여기서는 뭐 이거밖에 없냐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걸 뭐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은 표준에서 이렇게 너무 좀 지저분하네요. 표준에서 401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사들은 그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증거 자료들이죠. 증거 자료들. 그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절차서를 하겠다라는 것과 플러스, 그러면 법규 관리했으면은 법규 관리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뭐 산업안전보건법 몇 조, 몇 항 몇 조를 뭐 어떻게 지켰다, 변경되는 걸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에 있는 것들을 우리 회사로 이식시키는 그런 작업들.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면은 저희 같은 심사원들이 가가지고 이 표준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군요 하고 이제 인증서를 내주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45001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라고 해서 표준에 있는 정의를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직의 상황.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안전에 대해서 조직의 목적,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고,
달성하는 데 미치는 외부 및 내부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안전보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있죠. 한 달에 현장은 2일, 사무직은 1일 이런 식으로. 뭐 내부적, 그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뭐 진짜 다친 사람이 있다 일하면서 뭐 크레인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1년에 뭐 다칠 뻔한 위험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재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이 안전보건을 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된다. 부정적인 것도 되고 긍정적인 것도 되고, 외부 상황은 법, 그다음 기술, 경쟁, 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더 편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안전이 또 새로운 물건이다 보니까 또 안전에 대해서 또 변경되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AI 기계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믿지는 못하니까 그런 것들 우리를 또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문화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내일 아침에 좀 하려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일하는데 좀 시동 같은 게 걸리잖아요. 시동. 그러니까 바로 일 시작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좀 느린 면이 있다. 근데 일을 계속 연속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시쯤 맞춰서 하면 되는데, 내일 아침에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거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해버리면 이것도 한 5분 정도 좀 딜레이가 되면서 좀 그렇다. 그냥 내가 지금 이왕 한 김에 이왕 요 뭐 장비 뚜껑을 연 김에 그만 이제 뭐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서 더 일을 했어요. 더 일을 했는데 일을 하면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 제가 요거 좀 시간 넘어도 뭐 좀 넘게 책임지고 10분 정도 더 해서 일을 끝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죠. 솔직히 그냥 완료하고 그냥 끝냈다라고 많은데, 제가 근데 그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 호주에서 이제 일하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일을 더 했대요. 하니까 칭찬받는 것도 거의 기대 안 했겠죠. 우리나라의 뭐 보통 디폴트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관리자가 엄청나게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일을 더 했냐고, 허가 없이. 일을 더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그래프 보면은, 사고 그래프를 보면 아침 9시, 12시, 뭐 1시, 6시, 뭐 밤 9시 뭐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고율이 별로 이렇게 안 높다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사고율이 좀 높아지고, 6시 이후에는 또 이제 확 높아지는 게 이게 사고의 그래프거든요. 거의 뭐 이 정도로 되죠.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게 안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의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경제 환경, 우리가 회사가 너무 돈이 없다, 지금 바짝바짝 해야 된다 일을, 그러면 뭐 한 사람이 뭐 열 몇 시간씩 일하고 이러면은 그것도 곤란하죠. 사고율도 높아지고. 국외, 국내, 지역, 지방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이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내부 상황도 마찬가지, 조직 문화와 지식, 이런 성과. 최근에 어떤 뭐 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 우리도 그런 비슷한 가스를 쓰는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지식들, 업데이트된 지식들도 안전을,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요구. 이해관계자는 일단 최소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죠? 법을 안 지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들. 우리 상위 업체가 사람이 자꾸 다친다고 우리 보고 뭐라 한다. 우리가 다치면 솔직히 그만인데 상위 업체가 이제 신경을 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다치면은
중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쳤다. 그러면은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면 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좀 거시기 하죠. 그리고 그 뭐 삼성 하청업체에서 자꾸 사람이 다치는데 뭐 어떡하냐 이러면서 서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모회사 이렇게 원청에 있는 회사들은 이런 걸 계약을 할 때도 그냥 아무나 하지 않죠. 안전성이 좀 확보된 그런 하청에게 일거리를 주고 계약도 맺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니까 요구를 합니다.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냐. 우리 회사가 한 3가지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디까지 적용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걸 정해놔야지 우리가 안전을 어디까지 신경 쓸 거냐가 판단이 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안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로는 제품과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 융합이 돼야 된다. 문서화된 정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및 그 프로세스. 부서장은 국제 규격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포함해서 지속적 개선해야 된다. 다음 사항들도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보건을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절차를 할 때 어떤 거를 이제 입력해서 그것의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뭐 교육을 했으면은 교육을 시작한다면 그 교육의 그 효과,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심사를 했으면은 심사가 이제 되고 그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 지표. 그러니까 안전을 우리가 안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안전할 것이냐를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측정값이 우리가 처음에 지정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얼마나 다쳤는지, 덜 다쳤는지 이 기준과 그다음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필요한 자원 및 가용성 보장. 그럼 뭐 교육도 시키고 뭐 보호 장비도 사주고 그다음에 뭐 안전 포스터도 좀 붙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고 책임 권한. 안전 감독관이 있다면 그 감독관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또는 PPE에 대해서 그런 권한과 의무를 다 부여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한 이행. 모니터링 중간중간에 하는 방법.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변경, 개선에 대해서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문서화를 다 해서 유지해야 된다. 리더십은 실행 의지를 입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냐면 건강한 작업장 및 활동의 제공뿐만 아니라 작업과 관련된 상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다음에 보건 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방향과 조화됨을 보장. 그리고 우리 지금 업체가 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하고 하는 거의 그 프로세스와 안전보건 프로세스가 융합됨을 보장. 그리고 그 시스템이 수립되고 실행하고 끝까지 개선까지 쭉 가는 거에 대해서 가용성 보장. 그 다음에 적합성의 중요성, 의도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 효과가 나도록 실제로 어떤 프로세스나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안전하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이 적용될 때 리더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개발.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방위산업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요런 뭐 판때기에다가 인쇄하는 걸 했어요. 도체 인쇄해가지고 이거를 컨베이어에 놓고 이제 굽습니다. 굽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위에다가 저항을 이제 인쇄해서 굽고 건조시키고 다시 또 해가지고 보호막도 씌우고 막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이 인쇄가 잘못되면 한번 닦아야 되는데 이 닦을 때 그 톨루엔이라는 그 물질 같은 걸 씁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했던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마스크도 안 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때는 거기 저희 형들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뭐 손에 골무도 끼고 해고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다들 안 끼고 귀찮으니까 형 안 끼세요 이러면 귀찮다 안 낀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 안 하면 다 안 하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했는데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직 문화가 다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단체적인 그런 인식이 좀 지금은 좀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조직의 근로자 협의 및 참여를 위해서 프로세스 수립. 요게 안전보건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 표준에서는 원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들과 근로자 대표를 뽑아라, 그 다음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켰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자들과 의사소통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ISO 45001에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방침을 세워야 된다. 안전보건 방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작업 관련 부상 및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약속을 포함하며 조직의 목적, 규모, 상황과 보건안전 위험 및 안전 기회를 포함한다.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법적 기타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포함한다. 안전보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근로자 상담, 참여에 대한 약속, 중요하죠.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있다는 것의 약속. 의사소통 돼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 이해 관계자들이 이 방침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침은 문서화된 정보를 이용 가능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할 때 개정이 되어야 된다.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안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부여가 돼서 해야 서로가 책임지고 일을 하겠죠. 아무도 권한이 없거나 책임이 없으면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보건 성과 개선에 대해서 운영 성과를 다 했으면 이제 보고하고, 변경됐을 때는 다 같이 의사소통하고, 조직하기 위한 조직은 부표 1과 같다. 뒤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협의 및 참여. 자, 요거는 굉장히 요 45001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노사가 막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근로자의 대표가 있고 참여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죠. 최후 경영자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개발, 실행 이런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적용 가능한 계층과 기능의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참여를 위해서 안전보건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수립,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최후 경영자와 근로자는 협의는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된다. 협의와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방법, 시간, 교육훈련, 자원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고 이해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에 시기적절한 접근을 제공. 그러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더 그죠? 취약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액션을 많이 하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참여에 대해서 장벽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언어 장벽이나 그 다음에 뭐 이래라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래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강조.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를 결정. 안전보건, 방침, 수립행위 이런 데 전부 다 근로자가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그냥 하기 싫은데 이런 거 하기 싫은데 해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야 됩니다. 근로자 분들께서 적용되는 바와 같이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을 부여. 그 다음에 법적 기타 요구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안전보건 목표와 달성 기획도 같이 안전보건 목표 수립이 너무 높다. 좀 낮추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외주 처리, 조달, 계약자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 관리 방법 결정. 모니터링, 측정, 평가 적절한 것 결정. 심사 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유지, 지속적 개선 보장.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참여하도록 강조. 여기는 협의하도록 강조, 여기는 참여하도록. 그들의 협의와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의 결정.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리스크가 이게 진짜 위험할 것이냐 안 위험할 것이냐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보건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겠는가를 더 잘 알겠죠. 역량 요구사항, 교육훈련의 필요성, 교육훈련 및 평가의 결정.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과 그 의사소통의 방법을 결정. 그 방법은 아침 안전회의가 될 수 있고 이메일, 카카오톡 단체방 여러 가지, 게시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수단과 관리수단의 효과적인 실행 및 사용 결정.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이거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사건 및 부적합 조사, 시정조치 결정. 안전에 대해서 부적합인 게 나오면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발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무 분장표를 보면 대표이사가 할 일이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방침은 설정해서 전달해야 되고 기획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 및 승인, 그 다음에 세부 목표, 추진 계획 승인, 조직 구조, 책임과 권한, 보장, 그 다음에 지명하고 승인하고. 우리가 다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비상사태, 그 다음에 성과평가 할 때 모니터링 이건 다 아마 뒤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이것도 내나 위험성 평가하고 절차사 매뉴얼 검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비상시 이거는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부적합 시정 성과평가할 때도 같이 하고 경영 검토 각 부서 및 현장. 요게 좀 실질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들. 안전보건 방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위험 요인 파악하고 실시. 다 같은 말이네요. 필요한 것 통보하고 훈련을 하라 그러면 좀 잘 해줘야 돼요. 교육 훈련도 잘 성실히 받고 그게 중요합니다. 지침서가 유지 관리, 업무 주관, 그 다음에 운영 관리, 유해 물질 이런 걸 특히 잘해야죠. 위험물, 위험 기계, 개인 보호구, 원자재 등. 그 위험 기계는
뭐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산업안전인력공단에 보면은 거기 이제 위험기계기구는 이걸 인증받게 돼 있거든요. 안전인증. 거기서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위험기계 및 기구를 치시면은 거기 한 열 몇 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안전인증 받아야 되고 실제로 그 기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러면 뭐 그 교반기, 뭐 믹서기 이런 게 있었고 제가 또 좀 이제 오래돼서 좀 못 봤는데 좀 뭐 밀링이라든지 좀 다칠 만할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압력 용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험 기계 및 기구고요. 네, 원자재도 보통은 이제 되게 막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철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되게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좀 가공이 안 되거나 이래서 몸에 안 좋은 것들도 좀 있고 그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각 부서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하고 측정 장치, 부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칠 뻔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 좀 더 안전하게 이 부분을 좀 해달라라고 이 그 근무자들이 좀 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얘기할 것도 많이 하고 기록에서도 그런 걸 좀 성실히 일 바쁜데 이것까지 적어야 되냐. 근데 솔직히 일은 일이고 이것도 우리가 안 다치려면은 근로자들이 안 다치려면은 이 업무를 좀 해줘야 돼요. 물론 일도 일이지만 너무 일에만 또 하면은 좀 곤란하다. 안전에 대해서. 그다음 총괄 관리부 기록 관리 유지. 그다음에 안전보건 방침. 사업 부서 및 현장에 다 알려주고 다 걸어놓고 막 붙여놓고 하죠. 현장에서도 그 안전 경각심을 계속 이끌기 위해서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뭐 안전하지 못하면 뭐 어째 된다. 안전 제일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해야 사람들이 시각적인 효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 사업부서 현장에서는 교육, 그다음에 내부 심사원, 위험기계 관리자, 유해물질 취급자, 유해물질 취급 이런 것들은 자격이라든지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함부로 막 사용했다가는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식별 표시 꼭 해야 되고요. 식별 표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식별이 좀 안 돼 있었어요. 가공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증류수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코팅제 이런 거를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 현장에서 다 아시니까 안 적어놨겠지만 그래도 방문자나 또 신입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별 표시를 물질마다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그 옆에라든지 좀 눈에 띄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화기를 가까이 두지 말아주세요. 뭐 그늘에다 보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보를 좀 잘 보기 쉽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시 참여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요게 본인의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까 성과평가할 때도 성과평가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진짜 사고 났으면 사고 났다 다쳤으면 다쳤다 이걸 솔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영이 돼서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예산이 나오고 교육도 더 시켜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보건에 관해서도 내가 자꾸 기침이 난다, 허리가 아프다, 너무 야근을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 그런 거 다 얘기하고 이 반영이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장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는 매우 간단하게 그냥 예시인데 여러분 회사에서 안전하게 조직이 되어 있죠. 보통 요런 데나 요런 데다가 좀 더 뭐 안전 이렇게 또는 품질, 뭐 환경 이런 식으로 대표랑 조금 대표 밑으로 약간 근처에 배치를 해놓으면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 여기서부터 이제 리더십 이후에 좀 실질적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안전보건 시스템이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 바람직하지 않은 감소.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리스크 및 기회, 그리고 다루어야 될 의도된 결과가 있는지 반영해야 된다. 위험 요인. 지금 보면 이렇게 6 하나, 2,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우리 회사에는 위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뭐 있겠어요? 위험 기계 및 기구 그쪽 주위에서 일하는 사람. 그다음에 위험이라는 건 지게차, 크레인, 화학 물질, 그다음에 택배 상하차라면은 허리 다치는 거.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위험 요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안전보건 할 때 이 시스템적으로의 우리 회사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가지가 있겠죠.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D가 중요하죠. D도 법적인 요구사항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느냐. 법을 안 지킨다라는 건 요거는 이제 좀 크죠. 이 시스템이 최소한의 이 법도 못 맞추는 시스템은 좀 4001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맞추면은 이것도 상당한 큰 부적합 사항이 된다. 조직은 기획 프로세스에서 안전보건 시스템 변경과 연관된 결과 관련된 리스크를 정하고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영구적이든 계획이 변경이 되면 안전보건 교육이 변경됐다, 아니면 우리 여태까지 안전한 이 절차가 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시행되기 전에 평가가 수행이 돼야 된다.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 유지하고, 위험과 기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위험을 회피하거나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좀 감수하는데, 이거는 막 많이 다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죠.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안전보건상으로도 문제가 적을 경우에 위험 출처 제거, 발생 가능성 결과 변경, 위험 공유, 이런 것들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 파악, 아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중요한 말입니다. 조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사전적인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위험 요인을 파악할 것인지 절차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걸 말고도 더 많은 방법이 있다. 이 표준에서 얘기한 거 말고도 회사에서 또 좋은 방법이 있거나 그렇다면은 충분히 활용해라. 작업 구성 방법, 사회적 요소, 작업량, 작업 시간, 괴롭힘, 따돌림, 리더십, 조직 문화, 이런 것으로부터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파악을 해봐라. 그 다음에 기반 구조가 잘못됐든지 장비, 재료, 물질, 작업장의 물리적 조건, 온도,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런 것들, 먼지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다 이 참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읽어보면서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것들이 좀 위험할까, 이런 걸 자꾸 지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개발할 때, 시험할 때, 생산할 때, 건설, 서비스인도, 유지 보수와 폐기할 때도. 그죠? 폐기하거나 할 때도 예를 들어 태운다. 그러면 태우는 게 또 그 기관지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적 요인. 그다음에 작업 수행 방법. 작업을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좀 위험하게 하지 않았을까? 비상적인 내용. 그리고 관련, 과거의 사건.
과거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요거를 또 일어나지 않게끔 잘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비상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중요하죠. 대비를 미리미리 다 해야 되고, 잠재적인 비상 상황과 그다음에 다음의 인원 포함을 고려. 근로자, 계약자, 그다음 방문객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막 공사 중이나 이런 데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서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게끔 해줘야 되고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다치거나 이러면 그것도 책임이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근로자의 니즈와 능력에 대해서 적응을 포함해서 작업 구역, 프로세스, 설치, 기계, 장비, 운영 절차, 설계들을 또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에 관리하여 있는 작업 관련 활동으로 작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상황. 그러니까 뭘 공사다가 태운다든지, 특히 소음이 제일 많죠. 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보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먼지 날리는 거, 그 다음에 조직에 관리되지 않고 작업장 인근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작업장에게 있는 사람에게 상해 및 건강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 위험 요인에 대한 지식 및 정보의 변화. 무엇을 이룰 것인가? 어떤 자원을 필요로 하나? 누가 책임을 맡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위험 요인에서 지식의 정보 변화는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발암 물질이라더라. 아니면 옛날에 이 재료는 좋았는데 지금 다시 현대에 있는 것들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거라더라. 이러한 기술은 안전적으로 좀 더 유리하겠다더라. 그런 지식의 변화. 이 장비를 쓰면은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보나 지식의 변화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 및 달성 계획. 안전보건 목표는 당연히 안전보건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적절한 기능과 수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이제 하죠. 몇 점에 몇 프로 재해를 줄인다.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것이 너무 목표가 높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너무 연도가 지금 2024년인데 2040년까지 하겠다. 그것도 좀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체크가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PDCA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사 갔을 때는 어떤 회사는 이제 2030 몇 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안전보건 방침과 그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목표는. 그 다음에 반드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가능한 것들과 위험성, 기회, 평가 결과. 그다음에 작업자들, 요게 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작업자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작업자들의 대표자들의 협의 결과,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리고 관찰되어야 되며 소통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그냥 목표를 이제 세웠으면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계획은 그러면 이제 목표를 이제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그럼 장비 개인 보호구부터 사야 된다. 교육부터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떤 자원이 요구되는지. 그다음에 누구 이제 해결했으니까 누가 책임집시다. 누구 안전보건 하는 걸로 책무를 다시 재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들을 포함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수립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은 검사 쪽이나 아니면 생산 쪽이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품질, 환경,
그다음에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그 흐름에도 정확하게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시스템이 통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문서 중요하죠. 그런 안전보건 이 활동에 관련해서 뭐 문서를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걸 기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만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문서는 뭐 다른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우리 절차서를 할 거거든요. 거기서 다 나올 거니까 지금은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보면은 첫 번째 자원. 안전보건을 할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 안전보건을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 뭐 보호구,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안전보호 관련된 또 기계, 위험 기구 이런 것도 또 펜스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인원 같은 경우에도 고객 요구사항 및 법규 요구사항을 일관성 있게 충족할 수 있으려면 필요한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안전성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에,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접근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놓은 거, 아니면 또 기계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 뭐 끼었다. 그럼 빨리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상 버튼. 그 다음에 뭐 경고음, 그죠? 뭐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이고 안전보건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 유지해줘야 된다. 기반 시설은 뭐 건물 관련 시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가스가 이렇게 샌다 그러면 뭐 울려야겠죠. 그런 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속하는 거기도 하고. 네, 프로세스 운영 환경도 중요하죠. 운영 환경이라는 거는 뭐 날씨가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너무 습하다. 그 다음에 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너무 높은 곳에서 한다. 좀 더 안전한 곳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너무 뭐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른다. 방사능이 계속 있다. 너무 악취가 심하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모니터링, 측정 자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안전에 대해서 계속 감시, 그리고 또는 그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것을 얘기하죠. 수행해야 되는 특수한 형식의 모니터링, 측정 활동에 적합해야 되고, 조직의 지식도 자꾸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안전에 관련해서 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에 달성한 필요한 지식을 결정해야 된다. 지식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필요한 범위까지 서로 공유도 하고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 변화하는 요구와 경향에 대처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필요하죠. 자꾸 변하니까. 조직은 현재의 지식을 고려하고 필요한 추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방법,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뭐 안전보건공단에 뭐 문의를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가서 어떤 절차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